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시민 교육을 받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요즘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핫한데 왜 네. 핫한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전까지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주 이제 응용이 됐는데 그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2015년 유엔에서 출범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들에서 홍보를 함에 따라서 그리고 유엔에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라는 약자를 정식 도입함에 따라서 굉장히 활발하게 세계시민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시민이라는 낱말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국제학교, 국내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놓고 우리는 세계시민을 성장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등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에서 세계시민 양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편인데요. 이게 한국 교육과정 내에서도 슬금슬금 편입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교육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야 하는지가 매년 뜨거운 감자로 교육시장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이라는 주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활하고 맞아요.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사실 어린이들 책 권장 도서 이런데 필독 도서 목록에 보면 뭐 세계 시민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말? 맞아요. 사실 진짜 초등학생의 나이대에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좀 버거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본인도 세계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이나 뭐 자기 자녀에게 세계시민 교육을 강요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약간 실체가 네. 손에 안 잡히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계시민은 단지 본인의 국적에 한정해서 사고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이슈에 대해 폭넓게 관찰하고 스스로 탐구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집에 엄마가 뭐 아프면 뭐 밥 해주고 뭐 아빠가 저 출근할 때 뭐 배웅해주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 학교, 뭐 친구들 사이의 관계, 교우 관계,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 혹은 이제 환경이 처해 있는 그런 공경들까지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고 조덕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도와야겠다라고 스스로의 드라이브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학생을 바로 세계시민 의식이 있는 학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막 감정적으로 이입을 하고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막 20대, 30대부터 막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탐구하려 하다 보면 이미 할 것도 많은데 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약간 compassionate character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모가 돼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길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세계시민 교육이 도입이 되고 있고 네, 다양한 외부 활동들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렇게 애가 또 내 행동이 미치는 어떤 세계적인 그런 맞아요. 걸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고. 네, 아니 차라리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는 세계시민이라는 프레이즈 자체를 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계시민 이래버리면 약간 진짜 갓난 아기를 낳은 학부모한테 서울대, 연세대 얘기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또 사고하는 교육을 또 받아야 되기도 그쵸. 하고 네네. 그게 또 하루아침에 성인이 돼서 갑자기 또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허황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필요한 건 맞기 때문에 어릴 네. 때부터 꾸준히 그렇게 함양을 해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미네르바 대학 안에서도 세계시민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만큼 사실 국내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외 특히 미국 입시에 있어서는 세계시민 활동 그리고 의식이 에세이에서 드러난 세계시민 의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초등교육과정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시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도 뭔가 내가 어린 아이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가 있고 세계를 알아가는 단계의 세계시민 교육을 초등교육과정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국제적인 도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 과정부터는 좀 더 학문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세계시민 교육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관점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각 나라를 대표해서 토론하는 모의유엔 등의 활동이 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제 뭐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도와야겠다. 저게 마인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등에서 고등 교육 과정에서는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형식의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유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모의유엔은 이제 사실 모의유엔을 진행하는 형식들이 굉장히 다른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 특정한 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엔 총회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뭐 유엔 안보리 이런 위원회 안에서 뭐 지정된 숫자의 대사단들이 이제 각자 나라를 대표하면서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각자 나라 입장을 약간 겨루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엔이랑 똑같이 말 그대로 모의 유엔이니까 네. 학생들이 정말 각 나라의 대사가 돼서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해 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모의유엔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약간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정말 각 나라들이 가진 약간 정치적인 관계도 이해를 해야지 모의유엔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커먼웰스라고 해서 영국 아래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관계도 MUN에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먼웰스 아래에 있는 이제 나라는 뭐 영국에 이제 뭐 최대한 협조적이어야 된다, 협조적이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현재 트렌드와 역사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의유엔입니다. 그렇게 막 어린 학생들이 각 나라 뭐 이렇게 뭐 내가 대사요, 뭐 맞아요. 누구는 뭐 안전보장, 네.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안보리 이런 거 막 달고 있고 이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맞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면서 네. 타인의 입장에서 사실 생각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 면에서 모의 유엔이 정말 좋은 세계 시민 교육의 수단이겠어요. 네, 지금 사실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의 네. 경우에는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모의유엔 혹은 이제 다른 포럼의 활동으로 포럼 등으로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YMUN Asia라고 해서 예일 대학교에서 아시아 모의유엔을 따로 만들었어요. 네, 본교 모의유엔과 별개로 그런 식으로 국내를 제외한 국외에서는 모의유엔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특히나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일 영 글로벌 스콜러스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직접 예일대학교에 와서 세계시민 교육과 다양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자주 제공을 하고 있는 만큼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교육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굳이 뭐 우리는 뭐 국내로 대학 갈 거니까 필요 없겠네. 뭐 국내대, 뭐 해외대 단지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제는 뭐 국내대를 갔다가 뭐 유학을 해외대로 가기도 맞아요.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국내대를 가든 해외대를 가든 취업은 또 뭐 같은 회사에 하기도 하고 그쵸. 뭐 외국계에 하기도 하고 결국 그랬다가 뭐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네,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약간 경기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꼭 그런다고 해서 뭐 남의 일도 아닌 것 같고.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으로 네, 발전해 네. 가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출장도 가야 되고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수학으로 대학 가고 영어로 회사 간다. 네, 맞아.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글로벌한 마인드셋은 지금 어느 회사나 어느 분야에서나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네. 네,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점점 더 진짜 이렇게
그냥 세계가 그냥 하나의 멜팅팟이 돼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저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아직 좀 와닿지 않는다? 네,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그렇지 사실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본인이 또 이제 직접 세계 시민 교육을 정말 받은 세대다 보니까 네. 맹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한정이에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의유엔이던 뭐 포럼이던 세미나던 웨비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대학 입학 과정의 변화 및 교육 과정 내에 변화되는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과 참여 인연이 매년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뉴스까지 나온 만큼 세계 시민 교육에 이제 사적으로 제공하는 고등학교들도 이제 점차 줄어들어 갈 거고, 특히나 이제 뭐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이제 외부 활동을 제출하는 란이 뭐 제한되어 있거나 아예 제출을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대학교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 교육을 받았다 혹은 내가 세계 시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를 외부 활동을 통해서 표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공교육 안에 지금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외부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특히나 모의유엔 등의 오프라인 활동이 주가 됐던 세계 시민 교육은 코로나19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또 이제 많이 작동을 워낙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치러야 되는 행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뭐 한국 입시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사실 성과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표가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세계 시민 교육 뭐 인증 테스트 뭐 맞아요. 몇 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스펙에 도움이 안 된다. 맞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스펙도 기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메리트가 있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상 그런 식으로 메리트가 있었더라도 그것마저 대학 입학에 이제 제출을 못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진 불안감과 이제 코로나 등의 요인이 세계 시민 교육을 좀 한국에서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모의유엔 대회는 2021년 기준으로 많이 사라졌고 서울 YMCA 청소년 모의유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6회 대회를 개최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YMCA나 이제 그런 주최기관 입장에서도 참여자를 구하는 상태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지금 그래서 모의유엔대 대부분의 경우에 국제학교, 국제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국제학교를 중심적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사실 공교육이나 진짜 일반 한국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너무 약간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목매다는 것 때문에 약간 세계 시민 교육이 본질이 좀 그렇죠, 더럽혀지고 또 너무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을 하게 된 거죠. 네. 또 코로나19라든지 대학 입시 관련해서 뭐 좋은 스펙이 되지 못한다. 그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거 유엔에서 SDG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정말 많은 교육기관들이 세계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많아요. 그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치 2010년대 아이돌 시장을 보듯이 막 한 달 있다가 이 아이돌 나오고 조금만 있다가 이 아이돌 나오고, 그래서 막 걸그룹이 미친 듯이 나오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2010년대에. 근데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이 그와 같습니다. 무슨 뭐 공립 학교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 뭐 물론 신세계에서도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뭐 YMCA, 연세대학교, 뭐 서울대학교, 너무나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작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 시민 교육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만 끝난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세계 시민 교육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등과 고등교육 과정의 경우에도 너무 약간 강사 혼자 3시간 내내 떠들고 있고 애들이 그냥 그 강사 말을 듣기만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대부분 특히나 요즘 이제 줌 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대부분 학생들 그냥 줌 수업 켜놓고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자요.
그럼 그냥 그 하늘에다가 줌을 틀어놓고 네. 동시에 게임하다 걸리고 막 이런 네. 애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늘의 돈에 흩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고 본질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학생들에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 팩터가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세계시민 교육이 뭔가 허상만 가득한 그런 교육 분야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세계 시민 교육이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좀 알차게 진짜 세계 시민 교육의 효과도 거두면서도 네. 또 학생들의 그런 동기부여, 그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네. 직접 해본 학생으로서 네, 네. 좀 어떤 그 저기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주는 막연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실생활 내에서 특히 초등교육 과정 내에서 세계시민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내가 스스로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문제와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 느껴보도록 한 구체적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 상상 캠퍼스의 히어로 캠퍼스나 이번에 환경재단에서 꾸준히 주최하고 있는 어린이 그린 리더 프로그램 등이 체험형으로 흥미 유발형 세계시민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세계시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약간 너무 어렵다고 너무 막연하다고 학생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세계시민 교육의 본질인 직접 체험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현되는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끔 하는 흥미 위주의 세계시민 교육이 초등교육 과정 안에서는 진행돼야 그게 뭐 된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뭐 히어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환경을 구하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네. 내가 히어로로서 나는 어떻게 그걸 구할지 네, 그러니까 네. 애들이 이거를 뭐 내가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한다기보다는 맞아요. 그냥 너무 나는 그냥 히어로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찾고 그리고 막 너무 재밌는 게 그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그 망쳐놓은 환경에서 막 빌런이 등장해가지고 막 좋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약간 그냥 나는 영웅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구할까 해서 그거를 진짜 막 히어로 복장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그 막 플라스틱이 만든 그런 플라스틱 빌런을 어떻게 무찌를지 자기들끼리 구상하기도 하고 그 빌런이 왜 태어나게 됐는지 막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그게 어떤 내가 막 교육을 받고 있어 나는 막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나이부터 이런 참여형, 뭐 흥미 유발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세계시민 교육보다는 세계시민 의식이죠. 세계시민 의식의 흥미를 나도 모르게 아이가, 의식이 그쵸? 함양되고 있는 거죠. 네, 가지게 되면 후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내 학술 대회나 탐구 발표 등에서 아이가 뛰어난 성과를 볼 수 있겠죠. 왜 단순히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문제를 푸는 형식의 아이가 아니라 더 넓게 1을 알려주면 2, 3까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탐구 발표 대회나 교내에서 진행하는 대회들에서 아이들이 두각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국대학 입시에도 정시가 아닌 수시에서 정말 잘 작용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좀 세계적인 마인드로 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마인드를 양성하면서 외국 대학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야를 넓힐 네. 수 있는 그런 게 애초에 되겠어요. 외국 대학, 뭐 미국 대학 같은 데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을 선발을 뭐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계 시민 의식과 관련이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지금 미네르바 아예 수업을 벌써 다 받고 있잖아요. 수업을 받고 있기보다는 이제 시험을 보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제 모의 수업도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겠구나,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구나 이런 느낀 점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실시간을 통한 이제 현장 온라인 강의가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미네르바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모두 말할 수 있는 발언 제한 시간이 2분이에요.
이분 예.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을 못해요. 교수님 네. 일방적으로 강연을 이렇게 뭐 쫙 맞아. 이렇게 할 예. 수가 없겠네. 말하다 끊겨. 예. 그리고 학생들이 2분 동안 뭐 지목을 당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녹음이 그냥 저희는 이제 전 과목 전 수업 다 녹음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요. 다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발언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져요. 네, 1부터 5점까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카메라 끄고 영상 끄고 잘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그냥 답에 그냥 갑자기 너 이거 답해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어때? 이런 식으로 부가 질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뭐 각자의 다양한 사정 때문에 뭐 이제 완전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특히나 뭐 이제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카메라 앞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참여 과제와 이제 강의 중 해야 되는 소통형 참여 과제를 포함한 조금 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성과를 바라는 온라인 교육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리트를 중요시해요. 어쨌거나 대입이 한국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료증 받고 땡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다가 자료를 공유해서 발표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실질적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세계시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서도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시민 교육을 받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네. 경우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선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애초에 뭔가 커넥팅 다츠라고 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께서는 말씀하셨죠. 뭔가 다양한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공유하고 내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세계시민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도덕적이고 세계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제 한국의 체드윅이라는 국제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한 질문 중에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아트, 예술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뮤지컬에서 이제 내 상상을 기술로 옮기는 것처럼 기술을 이용해서 내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커넥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학생은 다양한 관심 분야를 내 경험을 통해서 이어낼 수 있다는 거죠. 커넥팅 다츠 점을 이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형.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세계시민 교육이 적합합니다. 왜?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문제에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와 또 국내에 있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점을 이으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원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리고 좋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세계시민 교육이 적합하고 따지고 보면 완전 문과 아이들이죠. 이제 갑자기 기승전 문과. 이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는 게 편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맞아. 네, 그냥 이 교육 방법이 맞는 학생도 있고 이 교육 방법이 맞지 않은 학생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시민 교육이 어느 정도 선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함양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글로벌 시대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해야 하는 건 맞지만 모의유엔 등의 심화적인 아니면 뭐 탐구발표대회 같은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하는 세계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학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 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바로 꾸준히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와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이 아무리 좋고 뭐 프로그램이 다양해도 어쨌거나 내 특성과 내 교육 철학과 맞아야 돼요. 만약에 맞는 아이라면 코로나19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도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은 아마 그 아이한테는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에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직접 이제 세계시민교육을 받아봤고 직접 모의유연대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선두주자인 미네르바 대학의 저 말고 미네르바 대학이요? 네, 선두주자죠. 저라시는 너 말고 네 학교. 네, 알겠습니다. 네, 그곳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네네. 본인이 느낀 어떤 세계시민교육의 어떤 뭐랄까 좀 안타깝지만 그쵸. 그런 현실과 그 있는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견해를 나눠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일수록 굳이 뭐 어떤 뭐 이름이 화려한 세계시민교육 뭐 이런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실제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찾아서 이제 뭐랄까 그게 와닿도록 나도 모르게 난 너무 재밌게 했을 뿐인데 맞아요. 세계 시민적인 역량이 내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함양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찾기를 바랬고 조금 더 큰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부터는 어떤 좀 학문적인 게 결합이 되고 또 뭔가 약간 아까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남는 뭔가를 만든다든지 써본다든지 뭐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 내본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쪽의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 개발에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 때나 이럴 때 외부 활동 자료로 제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떤 수업을 고르실 때 꼭 그 두 가지가 다 함양돼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수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손으로 하라.